20해를 넘게 홀로 살아온 밤은 언제나 같았다. 익숙한 정막 속에서 미숙은 자신이 더 이상 여자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 굳게 닫힌 마음의 문틈으로 아들 친구의 낯선 시선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메마른 줄 알았던 그녀의 심장에 아주 희미한 떨림이 일었다. 별표 정오의 햇살이 거실 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다. 먼지 한 톨 없는 마루는 닦고 또 닦아 반질거렸지만 그 위를 걷는 미숙의 발소리는 유난히 공허하게 울렸다. 55해를 살아오는 동안 그녀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살뜰한 여자였다. 이 집은 한때 남편의 웃음소리와 아들의 종종거리는 발소리로 가득했고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소음은 아득한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오직 그녀의 숨소리만이 이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아들이 독립한 지 벌써 3년. 처음엔 홀가분하기도 했다. 지긋지긋한 잔소리에서 해방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뼈아픈 고독으로 이어졌다. 새벽녘 홀로 깨어나 주방으로 향할 때, 냉장고 문을 열고 한숨을 쉬는 때, 텅 빈 식탁에 마주 앉아 젓가락을 들 때마다 그녀는 심장이 으스러지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밥 한 숟갈조차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밥그릇에 담긴 쌀밥은 마치 그녀의 심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다. 창밖으로 벚꽃잎이 흩날렸다. 분홍빛 눈발이 춤추듯 떨어지는 것을 보며 미숙은 문득 오래된 사진첩을 떠올렸다. 남편과의 젊은 시절, 아들과 함께 찍었던 나들이 사진들. 그 속에 자신은 생기 넘치고 웃음 가득한 여인이었다. 언제부터였을까? 사진 속 자신과 현재의 자신 사이에 이렇게 깊은 골이 패인 것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주름으로 가득했고 빛을 잃은 눈동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무감했다. 젊음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 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주변의 시선 속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저녁 7시. 여느 때처럼 혼자 식사를 준비했다. 찌개 한 냄비, 밑반찬 두어 가지. 접시에 담긴 음식은 늘 소박했다. 혼자 먹을 때는 대충 차려 먹어도 된다는 생각에 빠져든 지 오래였다. 끓어오르는 찌개의 보글거리는 소리만이 이 고요한 집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였다. 밥상에 마주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격정적으로 사랑하고 또 격정적으로 이별했다. 그들의 삶은 그녀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 그들의 눈물과 웃음은 그녀에게 그저 멀리 떨어진 타인의 이야기에 불과했다. 따뜻한 온기가 필요했다. 누군가 옆에 앉아 밥투정을 하거나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 들리는 것은 오직 드라마 속 가상의 목소리와 이따금씩 들려오는 식의 초침 소리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흐르는 물소리에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과 함께 설거지를 하던 때 장난스럽게 물을 튀기던 아들.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환상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빈 그릇들은 깨끗하게 씻겨져 제자리를 찾아갔지만 그녀의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이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은 이미 저물어버린 지 오래구나. 밤 10시. 침실로 향했다. 킹사이즈 침대는 두 사람이 자도 넉넉한 크기였다. 한때 남편과 함께 눕던 자리, 아들이 어릴 적 칭얼거리며 파고들던 자리. 그 모든 흔적은 사라지고 오직 그녀의 작은 몸만이 이 넓은 침대를 차지하고 있었다. 베개 2개를 나란히 놓았지만 한쪽 베개는 언제나 차갑게 식어 있었다. 불을 끄고 누우니 어둠이 온몸을 감쌌다. 정막은 더욱 깊어졌고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과거의 조각들을 더듬었다. 남편의 따뜻한 체온, 아들의 보드라운 손길. 그 모든 것이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여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해 전 남편을 잃은 후
오직 아들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바쳤다. 자신을 꾸미는 것도,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심지어는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사치라 여겼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 누군가의 엄마 혹은 홀로 된 여인의 모습만이 보였다. 잊고 지낸 감정들은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채 깨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아주 가끔 TV 드라마 속 연인의 애틋한 키스 장면을 볼 때면 그녀의 심장은 아주 미세하게 요동쳤다. 마치 오래된 박물관 속 유물처럼 굳게 봉인된 상자 안에 갇혀있던 여성성이 아주 잠깐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직시하려 했다. 나는 이제 늙고 초라한 아줌마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 반복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아주 작은 불씨처럼 남아있는 갈증이 있었다. 누군가에게 다시 여자로 보여지고 싶다는 갈증.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싶다는 갈증.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고 그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싶다는 갈증. 그 갈증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멀리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잡으려 애쓰기보다 그저 체념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별표 늦은 봄날 하늘은 더없이 청명했다. 미숙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의 전화를 받았다. 엄마, 미안한데 지훈이가 한 일주일 정도 엄마 집에 묵어도 될까? 기숙사 공사 때문에 갑자기 방을 빼야 하는데 갈 데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 아들의 말에 미숙은 잠시 망설였다. 지훈이라면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서너 살 아래인 것으로 기억했다. 몇 년 전 아들과 함께 집에 온 적이 있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선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하지만 남자가 집에 묵는다는 것이, 그것도 아들의 친구가 그녀에게는 낯선 일이었다. 텅 빈 집에 남자가 들어오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게 느껴졌다. 갑자기. 일주일이나? 응, 급하게 됐대. 엄마도 아시다시피 걔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혼자 사시거든. 갈 데가 없으면 모텔이라도 가야 하는데 그게 또 돈이 드니까. 엄마, 한 번만 도와줘. 걔도 엄청 곤란해하고 있어. 아들의 부탁에 미숙은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아들이 저렇게까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게다가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인 아이라는 말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이 짠해졌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었을 것이라는 동질감이 들었다. 알았다. 그럼 언제 오는데? 오늘 저녁에 갈 거래. 내가 짐 옮기는 거 도와줄게. 엄마, 정말 고마워. 아들은 기뻐하며 전화를 끊었다. 미숙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멍하니 거실을 둘러봤다. 텅 비어있던 이 집이 오늘 저녁부터는 낯선 남자의 존재로 채워질 것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서둘러 손님방을 정리했다. 이불을 털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다.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책상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낯선 기운이 스며드는 듯했다. 방을 정리하면서 그녀는 문득 지훈의 얼굴을 떠올렸다. 몇 년 전 보았던 그 청년의 얼굴은 이미 희미했다. 그저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는 기억만이 남아있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차지했다. 내가 너무 늙어서 그런가? 아들 친구에게 불편함을 느끼다니 그녀는 피식 웃으며 자신의 생각을 털어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어 아들과 지훈이 함께 도착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아들 옆에 서 있는 낯선 듯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지훈이었다.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건장해지고 키도 훌쩍 자라 있었다. 어깨는 넓고 단단한 상체는 셔츠 속에서도 그 존재감을 드러냈다. 마른 듯했던 볼살은 적당히 살이 붙어 훨씬 더 남자다워 보였다. 무엇보다 그녀를 당황하게 만든 것은 지훈의 눈빛이었다. 몇 년 전에 앳된 눈빛이 아니라 깊고 조용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지훈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녀의 눈은
저절로 지훈의 옷차림으로 향했다. 깔끔한 면바지에 흰색 셔츠. 튀지 않으면서도 그의 건장한 체구를 잘 살려주는 옷차림이었다. 어서 와라. 불편할 텐데 괜찮겠니? 미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지훈의 어깨와 팔뚝으로 향했다. 아들 또래의 건장한 남자가 이렇게 가까이 서 있는 것이 그녀에게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낯선 감각이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잠시 신세지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훈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예의에 바르고 조심스러웠지만 그녀는 어딘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아들과 지훈은 짐을 방으로 옮겼다. 짐이라 해봐야 캐리어 하나와 백팩이 전부였다. 며칠 묵을 짐치고는 단출했다. 아들은 지훈에게 방을 안내해주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엄마, 지훈이 저녁도 같이 먹어도 되지? 그럼, 당연하지. 내가 오늘 저녁은 갈비찜 해놨어. 아들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미숙은 다시 주방으로 향했다. 괜히 평소보다 더 많은 음식을 차리고 싶었다. 낯선 손님에게 뭔가 부족함 없이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아니, 어쩌면 단순히 그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식탁에 둘러앉았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다. 남자의 기척이 2명이나 더 생기니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훈은 젓가락을 들기 전까지 기다렸다가 그녀가 먼저 식사를 시작하자 비로소 밥을 떴다. 예의 바른 행동이었다. 지훈아, 많이 먹어. 내가 오랜만에 갈비찜 했어. 미숙은 괜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지훈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지훈은 밥 한 술을 뜨고 갈비찜을 먹었다. 그의 입가에 묻은 양념을 보며 미숙은 순간적으로 닦아주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이내 황급히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왜 이러지? 아들 친구인데 식사는 화기애애하게 이어졌다. 아들은 학교 이야기를 했고 지훈은 가끔씩 맞장구를 쳤다. 미숙은 주로 듣기만 했다.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지훈에게 향했다. 밥을 먹을 때 오가는 그의 손놀림, 물을 마시기 위해 컵을 잡는 단단한 손가락, 그리고 음식을 씹을 때 움직이는 턱선. 그 모든 움직임이 그녀에게는 낯설고도 생경하게 다가왔다. 특히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지훈의 목을 대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울렁거리는 그 움직임은 어딘가 모르게 강렬하고도 에너지가 넘쳐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지훈은 무심하게 밥을 먹고 있을 뿐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마치 오래된 시계태엽처럼 서서히 감겨들어 가는 듯했다. 식사를 마친 후 아들은 친구랑 할 이야기가 있다으며 지훈을 데리고 거실로 나갔다. 미숙은 홀로 설거지를 했다. 주방에 흐르는 물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소와 같지 않았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남자의 목소리, 낮은 웃음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익숙했던 정막이 사라진 대신 낯선 소음이 그녀의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물에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문득 거울을 올려다봤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들떠있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밤이 깊어졌다. 아들과 지훈은 거실에서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듯했다. 미숙은 먼저 침실로 들어왔다. 넓은 침대 위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벽 너머 손님방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움직임, 어쩌면 숨소리일지도 모르는 미묘한 기척이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낯선 남자가 같은 지붕 아래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오랜 습관을 깨뜨렸다. 그녀는 뒤척이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향해 물 한 잔을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은 진정되는 듯했다. 거실로 나오니 아들은 이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듯했고 지훈은 혼자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옆에 놓인 스탠드 조명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책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고요하면서도 왠지 모를 깊이를 담고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목덜미는 깨끗하고 단단해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다. 그의 코끝에서 옅은 비누 향과 함께 아주 희미한 남자 냄새가 풍겨왔다. 그 냄새는 그녀에게 낯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자극적으로 다가왔다. 아직 안 자고 있었니? 미숙의 목소리에 지훈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잠시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차분함을 되찾았다. 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까지 불을 켜두었네요. 아니, 괜찮아. 잠이 잘 안 와서 나왔어. 이 지훈은 그녀에게 조용히 웃어 보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이는 듯했다. 미숙은 그의 눈을 피하지 못하고 마주 보았다. 그 순간 짧은 정적 속에서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어머니도 잠이 안 오시는군요.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낮게 울렸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혼자 자는 게 익숙해서 그런지 누가 있다는 게 왠지 모르게 어색하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미소는 왠지 모르게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쓸쓸함을 담고 있는 듯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말했다. 저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가끔은 너무 고요해서 외로울 때가 많아요. 그의 말에 미숙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지훈 역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젊고 건장한 청년이었기에 늘 활기 넘치게 살아갈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너도 그랬구나. 미숙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거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낯선 남자가, 아들의 친구가 그녀에게 이토록 깊은 감정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 한구석에서 오래도록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아주 작게, 하지만 확실하게 깨어나는 듯했다. 그것은 잊고 지낸 온기였고 낯선 시선에서 피어나는 묘한 설렘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금지된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는 듯한 아슬아슬한 불안감이었다. 그날 밤, 미숙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꿈속에는 더 이상 텅 빈 집의 정막만이 가득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낯선 남자의 뒷모습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의 눈동자가 아른거렸다. 메마른 줄 알았던 그녀의 밤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지만은 않았다. 미숙은 낯선 기척에 몇 번이나 눈을 떴다 감았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생활소음, 손님방에서 새어나오는 인기척이 그녀의 잠을 산산조각 냈다.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은 유난히 길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 때쯤에야 그녀는 겨우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잠은 텅 빈 고요함 대신 어딘가 불안하고 묘한 잔상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날이 밝자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평소처럼 간단히 식빵으로 아침을 때우려 했지만 낯선 손님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주방으로 이끌었다.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들을 다시 꺼내보고 찌개 냄비를 확인했다.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더 정성껏 밥상을 차리고 싶었다. 밥을 안 치고 국을 데우는 동안 그녀의 귀는 손님방 쪽을 향해 있었다. 아직 조용했지만 언제든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 기분에 미숙은 괜히 분주하게 움직였다.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녀의 눈은 자연스럽게 어제 지훈이 앉았던 소파 쪽으로 향했다. 희미한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책을 읽던 그의 옆모습, 고요하면서도 깊이를 알 수 없던 그의 눈동자가 잔상처럼 남아있었다.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마치 사춘기 소녀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는 듯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녀는 자신에게 되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어젯밤의 짧은 대화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고독이라는 얇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던 그녀의 세계에 낯선 온기가 스며들어 온 듯했다. 아침 8시가 조금 지나자 손님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숙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곧이어 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잠옷 차림이었다. 흰색 무지 티셔츠에 편안한 면 반바지. 흐트러진 머리카락은 막 잠에서 깬 듯 자연스러웠다. 그의 단단한 어깨선과 탄탄한 허벅지가 그녀의 시야에 가득 들어왔다. 젊고 건강한 남자의 몸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생경한 광경이었다. 아들이 성장한 후로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남자의 몸을 본 적이 없었다.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어머니, 좋은 아침입니다. 지훈은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잠기운이 남아있는 듯 낮고 차분했다. 미숙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지훈아. 잘 잤니? 일찍 일어났네.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지훈의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티셔츠 사이로 보이는 목덜미로 향했다. 그에게서 풍겨오는 옅은 남자 냄새는 그녀의 잊고 있던 감각들을 자극하는 듯했다. 미숙은 괜히 찌개 냄비를 저으며 시선을 피했다. 네, 어머니 덕분에 편안히 잘 잤습니다. 지훈은 주방으로 다가와 식탁에 앉았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왠지 모르게 커다랗게 느껴졌다. 식탁 의자를 끄는 소리, 물컵을 잡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이 고요한 아침을 깨트리고 그녀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었다. 미숙은 식탁에 밥과 국, 반찬들을 조심스럽게 놓았다. 지훈은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어머니, 이렇게 아침까지 차려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아들 친구인데 당연히 해줘야지. 맛있게 먹어. 미숙은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왠지 모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이 밥을 먹는 동안 그녀는 괜히 반찬통을 정리하는 척하며 그의 모습을 곁눈질했다. 그가 젓가락을 움직이는 손, 밥을 입에 넣는 모습, 그리고 물을 마시기 위해 컵을 잡는 단단한 손가락.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왠지 모르게 강렬하게 다가왔다. 특히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지훈의 목을 대었다. 물을 삼킬 때마다 꿀렁거리는 그 움직임은 어딘가 모르게 원초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지훈은 그저 말없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뿐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마치 오래된 박물관 속 유물처럼 굳게 봉인된 상자 안에 갇혀있던 여성성이 아주 작게 하지만 확실하게 깨어나는 듯했다. 식사를 마친 지훈은 자신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하겠습니다. 신세 지는 것도 죄송한데 이것이라도 제가 해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하는 게 편해. 미숙은 극구 사양했지만 지훈은 그녀를 만류하고 고무장갑을 찾아 끼웠다. 좁은 주방 싱크대 앞에서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졌다. 미숙은 괜히 뒤로 물러서며 공간을 내어주려 했지만 지훈의 커다란 존재감은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물줄기가 쏟아지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울리는 동안 그녀는 지훈의 넓은 등과 팔뚝을 무심코 바라봤다.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탄탄한 근육이 그의 젊고 건강한 생명력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 순간 지훈이 팔을 뻗어 높은 곳에 있는 접시를 집으려 했다. 그의 몸이 미숙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그의 팔뚝이 그녀의 팔에 스쳤다. 예상치 못한 접촉에 미숙은 몸이 굳었다. 지훈의 팔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온기와 단단한 감촉이 그녀의 피부에 생생하게 와닿았다. 그녀의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갑자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듯한 느낌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훈은 황급히 몸을 돌려 사과했다. 그의 얼굴에는 옅은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니야,
괜찮아. 미숙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급히 주방을 빠져나와 거실로 향했다. 심장이 진정될 때까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날 오후 미숙은 집안일을 하는 내내 지훈을 의식했다. 그는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하는 듯 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녀는 괜히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창문을 닦는 척하며 그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했다. 점심 식사 후 미숙은 빨래를 걷어 개고 있었다. 아들의 옷가지와 지훈의 옷가지가 함께 섞여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지훈의 티셔츠를 들었다. 방금 햇볕에 잘 말린 티셔츠에서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옅은 비누향,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강렬한 남자 냄새가 풍겨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 냄새는 그녀의 코끝을 자극하며 잊고 있던 젊음과 생명력을 상기시키는 듯 했다. 그녀는 티셔츠를 조심스럽게 개면서 왠지 모르게 지훈의 몸에 직접 닿는 듯한 묘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지훈의 속옷이었다. 아들의 속옷과는 다른 좀 더 큼지막하고 단단해 보이는 남성 속옷. 그녀는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아들의 속옷은 늘 아무렇지 않게 만지고 개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속옷은 달랐다. 왠지 모르게 뜨겁고 낯선 감각이 그녀의 손끝을 타고 올라오는 듯 했다. 미숙은 재빨리 속옷을 개어 빨래 바구니에 넣었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 한번 붉게 달아올랐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들 친구의 속옷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녀는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떨리는 심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미숙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음식을 만들었다. 지훈이 좋아하는 반찬은 무엇일까? 어떤 음식이 젊은 남자의 입맛에 맞을까 고민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새 신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듯한 묘한 설렘을 느꼈다. 찌개가 끓어오르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이 고요한 집을 채우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는 낯선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훈은 그녀의 음식을 칭찬했다. 어머니, 정말 맛있습니다. 집밥이 너무 그리웠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미숙은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지훈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눈을 피하고 말았다. 밤 10시. 미숙은 샤워를 준비하고 있었다. 따뜻한 물이 욕실 바닥을 적시는 동안 그녀는 괜히 거울 속 자신의 몸을 바라봤다. 주름진 팔과 다리, 처진 가슴. 늙어버린 자신의 몸은 그녀에게 늘 초라하고 무감한 존재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몸은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낮에 지훈의 팔뚝이 스쳤던 감촉, 그의 옷에서 풍겨오던 남자 냄새.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감각을 깨워놓은 듯했다. 따뜻한 물줄기가 그녀의 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동안 미숙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넓은 어깨, 단단한 팔뚝, 물을 삼킬 때 울렁이던 모굴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각들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뜨거운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그녀의 피부는 왠지 모르게 예민하게 반응했다. 샤워를 마치고 욕실 문을 열었다. 몸에는 수건 한 장만 겨우 두른 채였다. 욕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눈은 거실을 향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지훈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의 옆모습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시선에는 왠지 모르게 강렬하게 다가왔다.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지훈은 그녀의 인기척을 눈치채지 못한 듯 여전히 책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닦으며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소리는 유난히 조심스러웠다. 혹시라도 지훈이 자신을 볼까봐 그녀는 괜히 몸을 움츠렸다. 방으로 들어온 미숙은 방문을 닫고 벽에 기대섰다. 그녀의 심장이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긴장하는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낯선 남자의 존재가 그녀의 오랜 침묵을 깨트리고 잊고 지냈던 감각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여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해 전 남편을 잃은 후 오직 아들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바쳤다. 자신을 꾸미는 것도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심지어는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사치라 여겼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 누군가의 엄마 혹은 홀로 된 여인의 모습만이 보였다. 하지만 지훈의 등장이 그녀의 오랜 믿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낯선 시선, 뜨거운 손길, 강렬한 남자 냄새.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여자를 깨우고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웠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기대감과 아슬아슬한 설렘을 느꼈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밤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지만은 않았다. 미숙은 밤새 뒤척였다. 지훈의 존재가 드리운 낯선 그림자는 침실의 고요를 집어삼키고 그녀의 신경을 팽팽하게 당겼다. 잠결에도 그의 희미한 숨소리, 옆방의 인기척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익숙한 정막 대신 불안하고 묘한 활기가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새벽의 푸른 빛이 창문을 타고 흐를 때쯤에야 그녀는 겨우 잠들 수 있었지만 꿈속은 텅 빈 고요함 대신 알 수 없는 잔상들로 가득했다. 그의 넓은 어깨, 단단한 팔뚝, 물을 삼킬 때 울렁이던 목울대,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던 눈동자가 희미한 안개처럼 떠올랐다. 날이 밝자마자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뻐근한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했다. 전날 지훈이 먹었던 식탁 자리, 어둠 속에서 책을 읽던 그의 옆모습이 잔상처럼 아른거렸다. 그녀는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다. 사춘기 소녀처럼 들뜨는 감각에 스스로도 놀랐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파고는 이미 그녀의 마음 깊숙이 밀려들고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평소라면 간단히 식빵이나 시리얼로 아침을 때웠겠지만 낯선 손님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분주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밑반찬 몇 가지를 더 꺼내 정성껏 상을 차렸다. 찌개가 보글거리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 집안을 채웠다. 요리를 하는 내내 그녀의 귀는 손님방 쪽을 향해 있었다. 아직 조용했지만 언제든 문이 열리고 그의 그림자가 나타날 것만 같았다. 아침 8시가 조금 지나자 손님방 문이 조용히 열렸다. 미숙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에 흰색 무지 티셔츠와 편안한 면 반바지 차림이었다. 막 잠에서 깬 듯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그의 단단한 어깨선과 탄탄한 허벅지가 미숙의 시야에 가득 들어왔다. 젊고 건강한 남자의 몸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생경한 광경이었다. 아들이 성장한 후로는 이렇게 가까이에서 남자의 몸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그의 티셔츠 사이로 보이는 목덜미, 아직 잠기운이 남아있는 듯한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잊고 있던 감각들을 자극했다. 어머니, 좋은 아침입니다. 지훈은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미숙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하며 대답했다. 지훈아. 잘 잤니? 일찍 일어났네. 그녀는 찌개 냄비를 저으며 시선을 피했다. 네, 어머니 덕분에 편안히 잘 잤습니다. 지훈은 주방으로 다가와 식탁에 앉았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왠지 모르게 커다랗게 느껴졌다. 식탁 의자를 끄는 소리, 물컵을 잡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이 고요한 아침을 깨트리고 그녀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었다. 미숙은 식탁의 밥과 국, 반찬들을 조심스럽게 놓았다. 지훈은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어머니,
이렇게 아침까지 차려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아들 친구인데 당연히 해줘야지. 맛있게 먹어. 미숙은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왠지 모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훈이 밥을 먹는 동안 그녀는 괜히 반찬통을 정리하는 척하며 그의 모습을 곁눈질했다. 그가 젓가락을 움직이는 손, 밥을 입에 넣는 모습, 그리고 물을 마시기 위해 컵을 잡는 단단한 손가락.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왠지 모르게 강렬하게 다가왔다. 특히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지훈의 목을 대었다. 물을 삼킬 때마다 꿀렁거리는 그 움직임은 어딘가 모르게 원초적인 에너지를 내뿜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고 그 모습을 지켜봤다. 지훈은 그저 말없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뿐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마치 오래된 박물관 속 유물처럼 굳게 봉인된 상자 안에 갇혀있던 여성성이 아주 작게 하지만 확실하게 깨어나는 듯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자신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어머니, 제가 설거지하겠습니다. 신세 지는 것도 죄송한데 이것이라도 제가 해야죠.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하는 게 편해. 미숙은 극구 사양했지만 지훈은 그녀를 만류하고 고무장갑을 찾아 끼웠다. 좁은 주방 싱크대 앞에서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졌다. 미숙은 괜히 뒤로 물러서며 공간을 내어주려 했지만 지훈의 커다란 존재감은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물줄기가 쏟아지고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울리는 동안 그녀는 지훈의 넓은 등과 팔뚝을 무심코 바라봤다. 티셔츠 아래로 드러난 탄탄한 근육이 그의 젊고 건강한 생명력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 순간 지훈이 팔을 뻗어 높은 곳에 있는 접시를 집으려 했다. 그의 몸이 미숙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그의 팔뚝이 그녀의 팔에 스쳤다. 예상치 못한 접촉에 미숙은 몸이 굳었다. 지훈의 팔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온기와 단단한 감촉이 그녀의 피부에 생생하게 와닿았다. 그녀의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마치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갑자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듯한 느낌이었다.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지훈은 황급히 몸을 돌려 사과했다. 그의 얼굴에는 옅은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니야, 괜찮아. 미숙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급히 주방을 빠져나와 거실로 향했다. 심장이 진정될 때까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날 오후, 미숙은 집안일을 하는 내내 지훈을 의식했다. 그는 거실에서 책을 읽거나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하는 듯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녀는 괜히 청소기를 돌리고 빨래를 개고 창문을 닦는 척하며 그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했다. 점심 식사 후 미숙은 빨래를 걷어 개고 있었다. 아들의 옷가지와 지훈의 옷가지가 함께 섞여 있었다. 그녀는 무심코 지훈의 티셔츠를 들었다. 방금 햇볕에 잘 말린 티셔츠에서는 따뜻한 온기와 함께 옅은 비누향,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강렬한 남자 냄새가 풍겨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 냄새는 그녀의 코끝을 자극하며 잊고 있던 젊음과 생명력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녀는 티셔츠를 조심스럽게 개면서 왠지 모르게 지훈의 몸에 직접 닿는 듯한 묘한 감각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지훈의 속옷이었다. 아들의 속옷과는 다른 좀 더 큼지막하고 단단해 보이는 남성 속옷. 그녀는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아들의 속옷은 늘 아무렇지 않게 만지고 개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속옷은 달랐다. 왠지 모르게 뜨겁고 낯선 감각이 그녀의 손끝을 타고 올라오는 듯했다. 미숙은 재빨리 속옷을 개어 빨래 바구니에 넣었다. 그녀의 얼굴은 다시 한번 붉게 달아올랐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들 친구의 속옷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녀는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떨리는 심장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미숙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음식을 만들었다.
지훈이 좋아하는 반찬은 무엇일까? 어떤 음식이 젊은 남자의 입맛에 맞을까 고민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새 신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듯한 묘한 설렘을 느꼈다. 찌개가 끓어오르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이 고요한 집을 채우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에는 낯선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지훈은 그녀의 음식을 칭찬했다. 어머니, 정말 맛있습니다. 집밥이 너무 그리웠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미숙은 괜히 기분이 좋아졌다. 그녀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지훈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눈을 피하고 말았다. 밤 10시. 미숙은 샤워를 준비하고 있었다. 따뜻한 물이 욕실 바닥을 적시는 동안 그녀는 괜히 거울 속 자신의 몸을 바라봤다. 주름진 팔과 다리, 처진 가슴. 늙어버린 자신의 몸은 그녀에게 늘 초라하고 무감한 존재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몸은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다. 낮에 지훈의 팔뚝이 스쳤던 감촉, 그의 옷에서 풍겨오던 남자 냄새.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감각을 깨워놓은 듯했다. 따뜻한 물줄기가 그녀의 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동안 미숙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훈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넓은 어깨, 단단한 팔뚝, 물을 삼킬 때 울렁이던 모굴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각들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뜨거운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그녀의 피부는 왠지 모르게 예민하게 반응했다. 샤워를 마치고 욕실 문을 열었다. 몸에는 수건 한 장만 겨우 두른 채였다. 욕실 문을 닫는 순간 그녀의 눈은 거실을 향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지훈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의 옆모습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시선에는 왠지 모르게 강렬하게 다가왔다.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지훈은 그녀의 인기척을 눈치채지 못한 듯 여전히 책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수건으로 머리카락을 닦으며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소리는 유난히 조심스러웠다. 혹시라도 지훈이 자신을 볼까봐 그녀는 괜히 몸을 움츠렸다. 방으로 들어온 미숙은 방문을 닫고 벽에 기대섰다. 그녀의 심장이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긴장하는 거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낯선 남자의 존재가 그녀의 오랜 침묵을 깨트리고 잊고 지냈던 감각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여성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해 전 남편을 잃은 후 오직 아들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바쳤다. 자신을 꾸미는 것도,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심지어는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것조차 사치라 여겼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 누군가의 엄마 혹은 홀로 된 여인의 모습만이 보였다. 하지만 지훈의 등장이 그녀의 오랜 믿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낯선 시선, 뜨거운 손길, 강렬한 남자 냄새.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여자를 깨우고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웠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기대감과 아슬아슬한 설렘을 느꼈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밤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지만은 않았다. 별표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지훈을 의식하며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의 시선이 닿을까봐 그녀는 괜히 허리를 굽히거나 고개를 숙였다. 아침 식사 후 지훈은 학교 도서관에 간다며 집을 나섰다. 그의 그림자가 사라지자 비로소 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긴장했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지훈이 없는 집은 다시 적막해졌지만 어제와 같은 고독감은 아니었다.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텅 빈 공간을 채우는 그의 잔향이 그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시작했다. 빨래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여기저기 쌓인 먼지를 닦아냈다. 늘 해오던 일이었지만 오늘따라 몸이 왠지 모르게 둔하고 기운이 없었다. 어젯밤 제대로 잠들지 못한 탓일까? 그녀는 거실 바닥에 놓인 작은 화분을 옮기려 몸을 숙였다. 순간 발을 핫디뎠다. 악! 미숙은 짧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동그라졌다. 왼쪽 발목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치솟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무슨 일인지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듯 했다. 미숙은 당황했다. 흐트러진 자세로 바닥에 넘어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아, 아니야. 괜찮아. 미숙은 애써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발목의 통증은 그녀를 허락하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에게 달려와 몸을 숙였다. 어머니, 어디 다치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망설임 없이 그녀의 팔을 잡고 조심스럽게 일으켰다. 그의 손길은 뜨겁고 단단했다. 미숙은 그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일어섰지만 발목을 땅에 디딜 수 없었다. 아이고. 고통에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지훈은 그녀의 발목을 살폈다. 발목이 벌써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발목을 삐신 것 같아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지훈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그녀를 번쩍 안아 들었다. 어머니, 제가 방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그의 행동에 미숙은 화들짝 놀랐다. 그녀의 몸은 그의 단단한 팔 안에 완전히 안겼다. 그의 뜨거운 체온이 그녀의 몸 전체로 전달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 젊은 남자의 품에 안긴 것이 얼마 만이던가. 그녀는 아들조차 이렇게 안아준 적이 없었다. 그의 품에서 느껴지는 낯선 감각은 그녀의 심장을 격렬하게 뛰게 만들었다. 그의 단단한 가슴 근육, 목덜미에서 풍겨오는 강렬한 남자 냄새.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의식을 혼미하게 했다. 아니야. 내가 걸을 수 있어. 미숙은 애써 저항했지만 그의 팔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를 안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방에 들어서자 그는 그녀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어머니, 잠시만요. 제가 약이랑 파스 좀 찾아올게요. 지훈은 방을 나가 구급 상자를 찾아왔다. 그는 그녀의 발목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발목에 닿자 뜨거운 감각이 전해졌다. 많이 부었네요. 일단 파스 붙여드리고 얼음 찜질 좀 해야겠어요. 그는 익숙한 솜씨로 파스를 붙이고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 그녀의 발목에 올려주었다. 그의 따뜻하고도 능숙한 손길에 미숙은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다. 고통스러운 와중에도 그녀는 그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묘한 안정감에 기대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발목을 삐어 거동이 불편해지자 지훈은 그녀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보살폈다. 저녁 식사 때는 식탁까지 그녀를 부축했고 화장실에 갈 때도 항상 옆에서 조심스럽게 그녀를 지지해 주었다. 미숙은 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왠지 모르게 죄스럽고 어색했지만 동시에 그의 헌신적인 태도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아들보다도 더 세심하고 따뜻하게 그녀를 돌봤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잊고 지냈던 설렘과 함께 묘한 전율을 느꼈다. 그날 밤 미숙은 발목 통증과 함께 미열에 시달렸다. 잠결에 끙끙 앓는 소리를 내자 지훈이 조용히 그녀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열이 나시는 것 같은데.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뜨거웠다. 그녀의 심장이 갑자기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아니야. 괜찮아. 미숙은 애써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열 때문에 잠겨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옆에 앉아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했다. 그녀의 눈은 자연스럽게 그의 얼굴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깊고 촉촉해 보였다.
제가 간호해드릴게요. 어머니, 지훈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낮게 울렸다. 그는 그녀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고 미지근한 물을 떠다 주었다. 그녀는 그의 도움을 받으며 물을 마셨다. 그의 따뜻한 손이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 순간 미숙은 왠지 모를 서러움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오랜 시간 동안 홀로 견뎌온 외로움,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했던 삶의 무게가 한순간에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지훈. 고맙다. 김미숙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맺혔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뜨겁고 부드러웠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손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어머니, 혼자서 많이 힘드셨죠? 지훈의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메마른 심장에 따뜻한 물줄기처럼 스며들었다.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어머니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의 말에 미숙은 깜짝 놀랐다. 어머니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 말은 그녀의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열쇠 같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덩어니로서의 역할에 갇혀 자신의 여성성을 잊고 살았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녀에게 점원이 이전에 여자로서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죄책감과 동시에 왠지 모를 해방감에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지훈의 눈빛은 깊고 강렬했다. 그의 눈 속에서 그녀는 왠지 모를 갈망과 함께 따뜻한 위로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눈 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섰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얼굴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지훈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닿았다. 그의 입술은 부드러우면서도 뜨거웠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감각이 그녀의 온몸을 전율시켰다.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키스의 감각에 몸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의 입술은 그녀의 입술을 부드럽게 애무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키스에 응했다. 그의 혀가 그녀의 입 안으로 들어오자 그녀의 몸은 마치 오래된 화산이 폭발하는 듯한 강렬한 쾌감에 휩싸였다. 그의 손이 그녀의 뺨을 감쌌다. 그의 뜨거운 손길이 그녀의 살갗에 닿자 그녀의 몸은 왠지 모르게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지훈의 품에 안겨 그의 키스를 받아들였다. 그의 키스는 그녀의 입술을 넘어 목덜미로 그리고 쇄골로 이어졌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피부에 닿을 때마다 그녀의 몸은 잊고 지냈던 욕망에 몸부림쳤다. 그의 손길은 그녀의 잠옷 속으로 조심스럽게 파고들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지훈은 키스 도중 숨을 고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미숙은 그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그의 손길에 완전히 복종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허리 위로 가져갔다. 그의 뜨거운 손길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자 그녀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다. 그의 손길은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탐색했다. 젊고 탄탄한 그의 손길이 그녀의 주름진 피부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왠지 모르게 수치심과 동시에 묘한 쾌감을 느꼈다. 그녀는 스스로를 자책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그의 손길에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의 손길은 그녀의 잠옷을 벗겨내고 그녀의 몸을 어루만졌다. 그녀는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기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욕망에 탐닉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귀를 스쳤다. 어머니, 저를 받아주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간절했다. 미숙은 그의 말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그의 간절한 요청에 응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잡고
자신에게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의 뜨거운 체온이 그녀의 몸 전체를 감쌌다. 두 사람의 몸은 어둠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죄책감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욕망의 해방감에서 오는 눈물이기도 했다. 그의 품에 안겨 그녀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찾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뜨거운 몸이 그녀의 몸을 감싸자 그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밤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지만은 않았다. 그곳에는 낯선 남자의 체온과 숨결, 그리고 잊고 지냈던 욕망의 뜨거운 파도가 밀려들고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해방감과 함께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다. 밤은 깊어졌고 두 사람의 몸은 어둠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했다. 미숙은 지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그녀의 꿈속에는 더 이상 텅 빈 집의 정막만이 가득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낯선 남자의 따뜻한 체온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의 눈동자가 아른거렸다. 그녀는 혼란스럽고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평온함과 함께 자신이 다시 겨자로 살아났다는 것을 느꼈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밤은 이제 더 이상 메마르지 않았다. 밤새도록 비는 창문을 때렸다. 미숙은 지훈의 품에 안겨 가늘게 떨었다. 열병처럼 뜨거웠던 욕망의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차가운 현실의 불안감이 밀려들었다. 그의 숨결이 닿는 목덜미에서 옅은 비누 향과 함께 강렬한 남자 냄새가 났다. 그녀는 그 냄새에 취한 듯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조차 지훈의 그림자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온기와 살아있다는 감각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안도했다. 새벽이 찾아오자 지훈은 미숙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고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그의 움직임에 눈을 떴지만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어색함과 후회의 감정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지훈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이마에 다시 한번 짧게 입을 맞추고는 조용히 방을 나섰다. 닫히는 방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미숙은 홀로 남겨진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렸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의 친구와 그것도 자신의 집에서 금지된 관계를 맺다니.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하지만 동시에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그녀는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뜨거운 손길과 숨결이 아직도 그녀의 피부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날이 밝고 미숙은 겨우 몸을 일으켜 샤워실로 향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줄기를 온몸에 맞으며 어젯밤의 기억을 씻어내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내도 그의 체온과 냄새는 그녀의 피부에 그리고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듯했다. 욕실에서 나오자 그녀는 옷장 문을 열고 한참을 망설였다. 평소 입던 편안한 옷 대신 왠지 모르게 좀 더 단정하고 신경 쓴 옷을 고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다. 하지만 이내 자신의 생각을 떨쳐내고 평소 입던 옷을 걸쳤다. 주방으로 향하자 이미 지훈이 식탁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어젯밤에 일이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얼굴이었다. 그의 침착한 모습에 미숙은 왠지 모를 서운함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어머니, 제가 아침 준비할까요?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보다 조금 더 낮게 울렸다. 아니, 괜찮아. 내가 하는 게 편해. 미숙은 애써 그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그녀는 분주하게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들을 꺼냈다. 어색한 침묵이 주방을 감쌌다. 평소라면 찌개가 끓는 소리, 밥통에서 김이 뿜어져 나오는 소리만이 들렸겠지만 오늘 아침은 그 어떤 소리도 그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만이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다. 아침 식사는 어제와 달리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지훈은 평소처럼 예의 바르게 식사를 했지만 그녀의 눈은 자꾸만 그의 손길과 시선, 그리고 목을 대의 움직임으로 향했다. 어젯밤 그녀의 몸을 어루만지던 그의 손길, 그녀의 이름을 부르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미숙은 밥 한 숟갈조차 제대로 넘기기 힘들었다. 식사를 마치자 지훈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오늘 학교 도서관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점심은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는 짧게 인사를 하고는 손님방으로 들어갔다. 곧이어 캐리어 끄는 소리,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 집을 나선 후 미숙은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존재가 드리웠던 팽팽한 긴장감이 사라지자 그녀는 몸의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피로감을 느꼈다. 지훈이 집을 비운 동안 미숙은 어젯밤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집안일을 했다. 거실을 쓸고 닦고 빨래를 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하지만 그의 냄새는 여전히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듯했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의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동시에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꼈다. 그의 존재가 그녀의 메마른 일상에 뜨거운 불씨를 던져주었지만 그 불씨는 동시에 그녀의 오랜 믿음과 도덕관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듯했다. 오후 늦게 미숙은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텅 빈 거실은 다시 적막해졌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적막이었다. 그것은 고독감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낯선 기대로 가득 찬 적막이었다. 그 순간 현관문에서 열쇠 돌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숙은 깜짝 놀라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지훈이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듯 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지훈은 현관에 들어서며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눈은 어딘가 모르게 깊고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미숙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찍 왔네. 지훈은 손님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그는 옷을 갈아입고 다시 거실로 나왔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팽팽한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지훈은 평소처럼 차분하고 고요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미숙은 그의 말에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무슨 일인데?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어제 일 말입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미숙은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눈 속에는 후회와 함께 왠지 모를 갈망이 뒤섞여 있는 듯했다.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저희 관계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의 말에 미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어젯밤의 일을 후회하며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상실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당연한 수순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훈아, 나도 알아. 어젯밤 일은 내가 잘못했어. 미숙은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맺혔다.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저 역시 어머님께 감히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왠지 모르게 무거워 보였다. 하지만 어머니, 제가 어머님을 보면서 느꼈던 감정들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단순한 친구의 어머니가 아니셨습니다. 그의 말에 미숙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 속에는 진심 어린 감정과 함께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아, 어머니의 고독과 슬픔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의 메마른 일상에 제가 작은 온기라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간절했다. 미숙은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메마른 심장을 따뜻하게 적시는 듯했다. 하지만 저희 관계는 세상이 용납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제가 어머니의 아들 친구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슬픔과 함께 단호함을 담고 있었다. 저는 오늘 밤 집을 나서려 합니다. 그의 말에 미숙은 몸이 굳었다. 그의 떠남이 그녀의 메마른 일상을 다시 적막함으로 채울 것이라는 사실에 그녀는 왠지 모를 절망감을 느꼈다. 아니, 가지마. 내가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훈은 그녀의 손을 피했다. 어머니, 저에게는 어머니의 아들이 친구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는 영원히 어머니로 남아주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슬픔과 함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입술에 가져갔다. 그의 뜨거운 입술이 그녀의 손등에 닿자 그녀의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훈은 그녀에게 짧게 인사를 하고는 몸을 일으켰다. 그는 손님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챙겼다. 미숙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떠남을 막을 용기가 없었다. 지훈이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일으켜 그를 향해 달려갔다. 지훈아, 가지마.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간절했다. 지훈은 현관문을 잡고 잠시 멈칫했다. 어머니 제발 가지 마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미숙은 그의 등 뒤에 서서 그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흐느끼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 속에는 슬픔과 함께 단호함이 뒤섞여 있었다. 어머니의 삶은 저 때문에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메마른 심장을 울렸다. 그녀는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왠지 모를 해방감과 동시에 절망감을 느꼈다. 저는 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머니를 위한 길입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놓고 현관문을 열었다. 미숙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그림자가 현관문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그녀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텅 빈 현관문은 다시 닫혔고 그녀의 집은 다시 적막함으로 가득 찼다. 미숙은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흐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의 존재는 그녀의 메마른 일상에 뜨거운 불씨를 던져주었지만 그 불씨는 동시에 그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린 듯했다. 그녀는 죄책감과 동시에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꼈다. 잃어버렸던 여성으로서의 감각들은 다시 잠들어버린 듯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시 적막만이 가득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훈이 떠난 빈방은 그녀의 마음속 빈자리처럼 허전했다. 그녀는 그가 떠난 자리를 보며 하염없이 흐느꼈다. 그가 남긴 옅은 비누 향과 남자 냄새는 여전히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그의 냄새에 취한 듯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조차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온기와 살아있다는 감각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안도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눈을 떴지만 몸을 일으킬 힘조차 없었다.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텅 빈 침대, 텅 빈 집, 모든 것이 어제와 다름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은 듯했다. 그녀는 홀로 남겨진 자신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초라하고 서글펐다. 그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거나 멍하니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다. 저녁이 되자 미숙은 겨우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거실로 나왔다. 텅 빈 식탁, 텅 빈 소파.
그녀의 집은 다시 적막함으로 가득 찼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적막이었다. 그것은 고독감보다는 알 수 없는 상실감과 함께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찬 적막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나도 멀고 험난해 보였다. 지훈이 떠난 후 그녀의 삶은 다시 예전의 적막함으로 돌아온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가 남긴 뜨거운 불씨가 여전히 작게 남아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동시에 절망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해방감과 함께 자신이 다시 저자로 살아났다는 것을 느꼈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밤은 이제 더 이상 메마르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지만 미숙은 지훈의 빈자리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그의 그림자는 여전히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듯했고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그의 잔향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마다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의 체온과 숨결을 그리워했다. 죄책감과 동시에 왠지 모를 공허함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어느 날 아침, 미숙은 아들의 전화를 받았다. 엄마, 잘 지내? 요즘 목소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아들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다. 미숙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응, 엄마 잘 지내지. 괜한 소리 마. 엄마, 혹시 지훈이한테 무슨 일 있었어? 걔 요즘 좀 이상해. 아들의 말에 미숙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무슨 소리야? 지훈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데? 아니, 걔가 갑자기 기숙사도 안 들어가고 이상한 곳에 방을 구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전화를 해도 잘 받지도 않고. 혹시 엄마 집에서 지내는 동안 뭐 안 좋은 일 있었나 해서 아들의 말에 미숙은 왠지 모를 죄책감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지훈이 떠난 후에도 그녀의 삶은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서로 좀 어색해서 그런가 보지. 미숙은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그래. 다행이다. 나는 또 무슨 일 있나 해서. 혹시 엄마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숙은 몸이 굳었다. 그녀는 그의 질문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 미숙은 애써 부인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아들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왠지 모를 변화를 감지 한 듯했다. 엄마, 혹시 그 친구 너무 과하게 신경 써준 거 아니야? 엄마, 이제 그럴 필요 없어. 걔도 다 큰 어른인데. 아들의 말에 미숙은 왠지 모를 서운함과 동시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상처받았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끊어. 미숙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몸을 웅크렸다. 아들이 자신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게 된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몸이 떨렸다. 죄책감과 동시에 불안감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고 지훈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되찾고 싶었지만 그 길은 너무나도 멀고 험난해 보였다. 지훈이 떠난 후에도 그녀의 삶은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했다. 며칠 후, 미숙은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아들의 친구, 지훈을 마주쳤다. 그는 이전과 달리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슬픔과 함께 공허함을 담고 있었다. 미숙은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죄책감과 동시에 연민을 느꼈다. 지훈아. 미숙은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지훈은 그녀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옅은 당혹감과 함께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그는 그녀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미숙은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왠지 모를 서러움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훈은 그녀의 손을 피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슬픔과 함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미숙은 그의 말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그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왠지 모를 죄책감과 동시에 연민을 느꼈다. 지훈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미숙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의 초췌한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네, 어머니. 괜찮습니다. 어머니도 잘 지내시죠? 지훈은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의 미소는 왠지 모르게 슬픔과 함께 공허함을 담고 있었다. 미숙은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왠지 모를 서러움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훈은 그녀의 손을 피했다. 어머니,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지훈은 그녀에게 짧게 인사를 하고는 몸을 돌려 마트를 나섰다. 미숙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그림자가 마트 문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그녀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텅 빈 마트 복도는 다시 적막함으로 가득 찼고 그녀의 마음은 다시 슬픔으로 채워졌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훈의 초췌한 모습이 그녀의 눈앞에 아른거렸고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되찾고 싶었지만 그 길은 너무나도 멀고 험난해 보였다. 지훈이 떠난 후에도 그녀의 삶은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해방감과 함께 자신이 다시 저자로 살아났다는 것을 느꼈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밤은 이제 더 이상 메마르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격정적으로 사랑하고 또 격정적으로 이별했다. 그들의 삶은 그녀의 삶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 그들의 눈물과 웃음은 그녀에게 그저 멀리 떨어진 타인의 이야기에 불과했다. 그 순간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미숙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문을 열었고 현관 앞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들은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이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 가방이 들려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미숙은 그의 질문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엄마, 거짓말하지 마. 아들은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 가방을 빼앗아 열었다. 가방 안에는 여성용 속옷과 립스틱, 그리고 낯선 남자 향수 샘플이 들어 있었다. 미숙은 그제야 자신이 마트에서 지훈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충동적으로 샀던 물건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게 뭐야,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미숙은 그의 질문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엄마, 혹시 그 자식 때문이야? 아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숙은 몸이 굳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 속에는 분노와 함께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미숙은 애써 부인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엄마, 내가 다 알고 왔어. 지훈이 형,
요즘 이상하다고 해서 내가 찾아가 봤는데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어.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미숙은 그의 질문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말해봐, 엄마. 설마 지훈이 형이랑? 둘이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미숙은 그의 모습을 보자마자 왠지 모를 서러움과 함께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들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엄마,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아빠는 돌아가시고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훈이 형은 내 친구잖아. 아들의 외침에 미숙은 몸이 굳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되찾고 싶었지만 그 길은 너무나도 멀고 험난해 보였다. 지훈이 떠난 후에도 그녀의 삶은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해방감과 함께 자신이 다시 저자로 살아났다는 것을 느꼈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밤은 이제 더 이상 메마르지 않았다. 아들은 그녀를 향해 격렬하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숙은 그의 외침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아들은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 가방을 던져버리고는 그녀를 노려봤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가 이러고도 엄마라고 할 수 있어? 아빠가 하늘에서 보신다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했다. 미숙은 그의 진심 어린 분노에 왠지 모를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 지훈이 형은 내 친구야. 엄마가 이러면 내가 어떻게 지훈이 형을 다시 봐?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들의 외침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되찾고 싶었지만 그 길은 너무나도 멀고 험난해 보였다. 지훈이 떠난 후에도 그녀의 삶은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해방감과 함께 자신이 다시 저자로 살아났다는 것을 느꼈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밤은 이제 더 이상 메마르지 않았다. 아들은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 내가 어떻게 엄마를 다시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다시 한번 차갑게 노려보고는 현관문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미숙은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아들은 그녀에게 등 돌렸고 지훈은 떠났다. 그녀는 홀로 남겨진 자신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초라하고 서글펐다. 텅 빈 집은 다시 적막함으로 가득 찼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적막이었다. 그것은 고독감보다는 알 수 없는 상실감과 함께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찬 적막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밤이 깊어졌다. 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의 분노에 찬 얼굴, 지훈의 슬픔에 잠긴 눈빛이 그녀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에 왠지 모를 죄책감과 동시에 후회를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되찾고 싶었지만 그 길은 너무나도 멀고 험난해 보였다. 지훈이 떠난 후에도 그녀의 삶은 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해방감과 함께 자신이 다시 저자로 살아났다는 것을 느꼈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밤은 이제 더 이상 메마르지 않았다. 미숙은 새벽녘까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집안은 깊은 적막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봤다. 어젯밤 지훈의 뜨거운 입술이 닿았던 그 자리에서 왠지 모를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에 왠지 모를 죄책감과 동시에 후회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찾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밤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지만은 않았다. 그곳에는 낯선 남자의 체온과 숨결, 그리고 잊고 지냈던 욕망의 뜨거운 파도가 밀려들고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럽고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평온함과 함께 자신이 다시 여자로 살아났다는 것을 느꼈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밤은 이제 더 이상 메마르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죄책감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욕망의 해방감에서 오는 눈물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에 왠지 모를 죄책감과 동시에 후회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찾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밤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지만은 않았다. 그곳에는 낯선 남자의 체온과 숨결, 그리고 잊고 지냈던 욕망의 뜨거운 파도가 밀려들고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럽고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평온함과 함께 자신이 다시 여자로 살아났다는 것을 느꼈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밤은 이제 더 이상 메마르지 않았다. 그녀는 홀로 남겨진 자신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초라하고 서글펐다. 그녀는 자신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다시 찾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텅 비어있던 그녀의 밤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지만은 않았다. 새벽이 깊어지자 미숙은 차가운 거실 바닥에 홀로 주저앉아 있었다. 아들이 던지고 간 종이 가방이 흩뿌려진 물건들만큼이나 그녀의 마음도 산산조각 나 있었다. 아들의 분노에 찬 얼굴과 실망감 가득한 눈빛이 잔상처럼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흐느꼈다. 자신의 어리석음이 낳은 결과였다. 잃어버린 것은 지훈만이 아니었다. 아들의 신뢰마저 잃었다는 생각에 그녀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밤은 길었고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의 익숙한 정막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파괴된 후의 폐허 같은 정막이었다. 그녀의 삶의 모든 기둥이 무너져 내린 듯 했다. 아들에게 들었던 차가운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다. 아빠가 하늘에서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엄마가 이러면 내가 어떻게 지훈이 형을 다시 봐?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갈랐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봤다. 어젯밤 지훈의 뜨거운 입술이 닿았던 그 자리, 그리고 그의 손길이 스쳤던 모든 흔적들이 마치 저주처럼 느껴졌다. 동이틀 무렵, 미숙은 겨우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했다. 텅 빈 냉장고 문을 열었지만 아무것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녀는 끓여놓은 된장찌개를 하염없이 바라봤다. 어제 아침, 지훈을 위해 정성껏 차렸던 그 찌개였다. 이젠 아무도 먹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그녀의 눈가에 다시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냄비를 그대로 둔 채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텅 빈 소파, 텅 빈 식탁. 그녀의 집은 다시 적막함으로 가득 찼지만 그 안에는 깊은 상실감과 함께 끝없는 죄책감이 맴돌았다. 그날 하루 종일 미숙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거나 멍하니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왠지 모르게 초췌하고 서글펐다. 늙어버린 자신의 몸은 그녀에게 늘 초라하고 무감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죄악의 흔적까지 덧씌워진 듯했다. 지훈의 뜨거운 손길과 숨결이 아직도 그녀의 피부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듯했지만 그 모든 것이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샤워실로 향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줄기를 온몸에 맞으며 어젯밤의 기억을 씻어내려 애썼다. 하지만 아무리 씻어내도 그의 체온과 냄새, 그리고 아들의 분노에 찬 얼굴이 그녀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남아있었다. 욕실에서 나오자 그녀는 옷장 문을 열고 평소 입던 편안한 옷을 걸쳤다. 더 이상 단정하고 신경 쓴 옷을 고르고 싶다는 충동은 들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미숙은 홀로 남겨진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집안은 깊은 적막감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봤다. 어젯밤 지훈의 뜨거운 입술이 닿았던 그 자리에서 왠지 모를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그 온기가 너무나도 아득하고 슬프게 다가왔다. 짧지만 강렬했던 그와의 시간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이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꿈이 가져온 파국적인 현실이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죄책감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욕망의 해방감에서 오는 눈물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에 왠지 모를 후회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지훈이 떠난 후에도, 아들이 자신에게 등 돌린 후에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가 남긴 뜨거운 불씨가 여전히 작게 남아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동시에 절망이었다. 며칠이 지났지만 미숙은 여전히 폐인처럼 지냈다. 아들의 전화는 오지 않았고 지훈에게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홀로 남겨진 자신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초라하고 서글펐다. 그녀의 삶은 다시 예전의 적막함으로 돌아온 듯했지만 그 적막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냉랭했다. 어느 날 오후, 미숙은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며칠 전 아들과 함께 마셨던 차가 놓여 있던 자리, 지훈이 앉아 책을 읽던 소파 자리. 그 모든 곳에 그의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공허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랫동안 자신을 어머니라는 역할에 가두고 살았다. 남편이 죽은 후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다. 하지만 그 결과 그녀는 정작 미숙이라는 한 여성으로서의 삶은 완전히 잃어버린 채였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은 탁자 위에 놓인 오래된 가족 사진으로 향했다. 남편과 아들, 그리고 젊은 시절의 그녀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생기 넘치고 행복해 보였다. 언제부터였을까? 사진 속 자신과 현재의 자신 사이에 이렇게 깊은 골이 패인 것은? 그녀는 억눌렸던 슬픔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다. 사랑받고 싶었던 욕망, 외로움에 몸부림쳤던 밤들, 그리고 잊혀졌던 여성성을 다시 찾고 싶었던 간절한 바람.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미숙은 사진을 들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사진 속 자신의 얼굴에 머물렀다. 그 속에 그녀는 젊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늙고 초라했다.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세상의 비난이 그녀를 짓누르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지훈의 말들을 떠올렸다. 어머니도 한 명의 여자이시잖아요. 제가 옆에 있어 드릴게요. 어머니도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 말들은 비록 금지된 관계 속에서 나왔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했던 위로였다. 그는 그녀에게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존재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의 뜨거운 손길과 숨결은 그녀의 메마른 심장에 뜨거운 불씨를 던져주었다. 그 불씨는 비록 파국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지훈과의 관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녀의 자아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 몸부림쳤던 처절한 과정이었다. 미숙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시 응시했다. 주름진 얼굴, 빛을 잃었던 눈동자.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슬픔과 후회, 그리고 미묘한 평온함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어루만졌다. 늙고 지쳤지만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몸이었다. 지훈의 손길이 닿았던 그 자리에서 왠지 모를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다. 그녀는 그 온기를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다. 그날 밤,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킹사이즈 침대는 여전히 넓고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메마르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지훈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의 넓은 어깨, 단단한 팔뚝, 물을 삼킬 때 울렁이던 목울대.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따뜻한 잔상으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받은 뜨거운 감각들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고 비로소 여자로서 다시 살아났음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주방으로 향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더 이상 식빵이나 시리얼로 아침을 때우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밑반찬 몇 가지를 더 꺼내 정성껏 상을 차렸다. 찌개가 보글거리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 집안을 채웠다. 그녀는 이제 홀로 식사를 하는 것이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다. 빈자리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미숙은 거실로 나와 창문을 활짝 열었다. 따스한 햇살이 거실 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화분들을 옮겨 햇볕을 쬐어주고 시들었던 잎사귀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기가 돋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문득 거실 바닥에 놓인 오래된 그림 한 점을 발견했다. 아들이 어릴 적 그렸던 그림이었다. 서툰 솜씨로 그린 가족의 모습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들과의 관계는 회복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테지만 그녀는 언젠가는 아들이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미숙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지훈과의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들은 그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지만 그것은 그녀를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다시 태어나게 한 불꽃이었다. 그녀는 늙고 초라하다는 생각 대신 여전히 살아 숨쉬고 욕망하는 한 명의 여성으로서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고독은 여전히 그녀의 삶의 일부였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녀를 갉아먹는 존재가 아니었다. 고독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만의 평온함과 자유를 찾았다. 미숙은 문득 거울을 응시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주름으로 가득했고 젊음의 흔적은 희미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그 속에는 슬픔과 함께 당당함, 그리고 왠지 모를 깊이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훈과의 관계를 통해 비록 세상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 사랑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가치를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혹은 홀로 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숙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으로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빈 방은 여전히 비어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메마르지 않았다. 그녀는 텅 빈 공간을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희망으로 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밤은 이제 더 이상 고요하지만은 않았다. 그곳에는 낯선 남자의 체온과 숨결, 그리고 잊고 지냈던 욕망의 뜨거운 파도가 밀려들고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평온함과 함께 자신이 다시 여자로 살아났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진정한 자신으로 이끌어준 과정이었음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